김기림의 모더니즘. 김기림의 글들을 인용문들을 읽겠습니다. 조선에 있어서의 지금까지의 신문화의 코스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근대의 추구였다. 아, 따라서 이른바 신문학의 발생 당초의 그 성격은 서양에서의 르네상스에 부합하는 점이 많다. 그러도 그럴 것이 르네상스는 근대 정신의 발상이었고,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근대 정신의 발상이니까 근대를 추구하는 후진 사회가 우선 르네상스의 정신과 방법을 채용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조선의 근대화를 더디게 한 것 또 하나의 조건은 조선이 근대와 접촉한 것이 직접적인 게 아니고 대부분은 일본이나 천국을 거쳐 한 간접적인 교섭이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작은 피부에 꼭 부딪힌 것이 아니라 늘 소문의 형태로 전해져 왔다는 거죠. 여러 차례에 걸친 양의의 침범으로 하여 그 직접적인 계기를 만들기에는 강화도의 수비가 너무 강했어. 그래서 통양 난민의 돌팔매가 너무 숙련돼서 이겨버렸죠. 그래서 순조롭고도 급속해야 될 조선의 근대화는 첫 걸음부터 불구한 모양을 띈 거죠. 우리 스스로 근대화를 못했죠. 우리 신문학의 이대는 결국 이 초기의 단계에 그리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서구가 이미 5세기나 6세기를 걸고 내려온 근대 문화의 형성 과정을 그대로 더듬어 숙성해야 했는데 그 실로 30년이라는 짧은 동안에 그것을 졸업해야 될 벅찬 짐을 지고 있었다. 김기림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문학은 근대 정신을 완전히 붙잡았으며 그것을 채워나왔는가? 그래서 20세기적 단계까지 도달하였는가? 이렇게 스스로에 물어볼 때 유감이나마 우리 생활과 사고와 생활 속에는 중세와 근대의 틈바귀가 그대로 남아있는 구석이 있으며 또한 정신 속에서도 봉건주의와 인문주의가 동서하여 같이 있는 거죠. 한 작가나 시인의 문학 속에 19세기와 20세기가 뒤섞여 있으며 한 상징 시인 속에 낭만파와 미녀 시인과 유행 가수가 겹쳐져 있는 것조차 도처에서 십사히 구경하는 거죠.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둘째,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문화 전반의 기반을 이루는 조선사회 이것이 근대화의 과정이 지시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선 생산 조직을 근대적 규모의 양식을 끝끝내 발전시키고 이게 러시아하고 똑같은 거죠. 생산 양식은 없는데 고도로 발달된 생산적 기술은 근데 오직 전설이나 일화로밖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구경을 못했으니까 공장 같은 거 보이지도 않죠. 근데 반면에 소비에 있어서는 모든 근대적 자금이 거의 남김없이 일상생활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근대라는 것은 실로 우리에게 있어서 쇼윈도처럼 단면적으로 지연될 뿐이죠. 이게 러시아의 저개발의 근대화 이론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저개발 근대화 이론을 내가 번역했던 마샬 버만의 현대성 경험을 다시 한번 곡에 맞춰 보여주면 페테스부르크의 네프스키 지구는 공간적으로 파리의 대로와 흡사하다. 정말 파리의 어느 대로보다 더 멋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경제적, 정치적으로 그것은 전혀 다른 세상인 것이다. 농노 해방 이후인 1960년대, 1860년대에도 국가는 국민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데보다, 근대화하는 데보다 거두어들이는데, 중세적으로 농노를 이용하는데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상류층은 서구의 소비재의 풍요로움을 즐기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현대 소비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생산력이 서구적 발전을 지향하여 일하려고 하지는 않았죠. 근대화는 실제적으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네프스키 지구는 거의 모든 서구에 수입되어 온 반짝거리는 상품으로
사람들을 어둡게 하지만 빛나는 전면대부에 위험스럽게도 깊이를 결여하고 있는 일종의 무대 장치다. 이 말을 내가 일부러 인용했냐면 요거 보시면 이 김기림이 벌써 그 사실을 이 책이 1994년도예요. 94년도에 마샬 버만의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굉장히 근대화의 저개발 국가의 근대화에 대해서 분석한 아주 중요한 책이고 아주 중요한 학문적 업적으로 여겨지는데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바로 이 페테스부르크의 가 보여주는 저개발의 근대화거든요. 그런데 1920년, 70년 전에 김길이 벌써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우리가 근대화의 혼란 속에서 우리가 이 한국 문화가 이렇게 센 이유는 우리의 지식인이, 우리의 비평가가, 우리의 문학인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금 시대 연구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문인들이 아주 정확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문화는 커다란 낭비 없이 계속해서 정확한 길을 걸어 발전해 온 거죠. 김기림. 그러나 당장의 문제는 그러한 데만 있는 게 아니다. 실은 엉뚱한 곳에서 딴 곳에도 튕겨져 나왔다. 그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대화 당초부터 그렇게 열심히 추구했던 근대라는 것이 그 자체가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다는 그 일이다. 그러니까 근대가 아니라 모더니즘을 뺏겼는데, 그러니까 그 르네상스 이래 오늘까지 근대 사회를 꿰뚫고 내려오던 지도 원리는 그게 있었는데 그 원리는 대답을 다말 끄집어냈지만 결국 최후의 대답이라는 것이 근대라는 것은 더 이상 발 하나 떼질 수 없는 상태에 다다랐다. 근대가 종말에 이뤘다. 이게 모더니즘이죠. 이런 모더니즘에 이렇게 두 개가 섞여서 왔다는 사실을 김기림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현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모르고 현대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고 김기림 시대, 김기림 시대 이게 언제 책이냐면 이게 지금 전집으로 88년도에 나왔지만 20년도의 책이죠. 20년도에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 후배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최근 10년간 김기림이 말해요. 우리가 끌어든 여러 사상, 모더니즘, 휴머니즘, 행동주의, 주식주의는 어떠면 서구, 전후 불합화의 하잘없는 신음소리였다는 거지. 근데 그거의 말기적 경련이었다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지난 10년간의 노력은 뭐냐? 혼돈을 수입했다는 거죠. 혼돈을 수입한 거고 그게 근대만 수입한 게 아니라 근대와 근대 회의를 동시에 수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11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프로 문학회에서는 슈를레알리스트 사바고리 불란스 대표로서 참 출석하여 붉은 기염을 토하였다고 하며 동회에서 프로레트 작가 인터내셔널의 위원회 한 사람으로 슈를레알리스트로서 이게 그 모더니즘의 한 유파죠. 루이 아라공이 선출되었다. 그러니까 이 포스 그저 탈근대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시인이 모스크바의 국제 프로문학회 그러니까 막시즘의 대표가 됐다는 거죠. 이거는 꿈과 자살의 유록에서 사형명 꿈과 자살로 하는 슈르라는 게 꿈과 자살 같은 얘기죠. 꿈 같은 얘기, 현실하고 멀어진 얘기를 하는데 사형명으로 너무 의외의 전환인 거죠. 이거는 근대시의 갱생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막다른 골목에서 발악하는 거고 아방가르드죠. 쉽게 말하면 전봉에서 이것저것 찾아보는 거죠. 이런 근대시에 있어서 벌써 아무데도 구원이 없다는 것을 힘있게 주장하는 것 같다. 아주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만 듣고 이런 근대와 모더니즘의 소문만 듣고 이거를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 아주 해안 있는 우리의 선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문학이 근대 시작을 추구했지만 그건 직접적인 수명이 아니라 소문의 형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서구 문화의 속성으로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 중세와 근대가 뒤섞여버리는 혼란은 당연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근대적 생산 조직이 없으니까 경성은 소비 경제의 무대 장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근대의 기획을 회의하는 모더니즘이 동시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대를 도입해야 되는데 근대를 짐작하면서 아직 근대를 모르고 짐작밖에 못하고 시작도 못했는데 서구의 하잘것없는 신음소리를 숭배했다는 자각이 있었던 거죠. 아주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문제는 정확하고 냉정한 판단인 거죠. 이런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문명의 반성 작업의 본질을 충분히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김기림이 자기 시대적 한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거를 말할 수 있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바통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맨 처음에 이 거꾸로 보는 한국문학사에서 한국문학사가 근대와 현대도 구별을 못한다 라고 그랬는데 김기림이 이미 해놨던 거예요. 100년 전에 선배가 이미 해놨던 얘기를 바통을 이어받지 못했던 거죠. 거꾸로 다시 돌아보니까 김기림이 이미 해놨던 거죠. 못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발견한 게 아니에요.